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 이제 3월이면 이제 진짜로 입학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개 알려주려고 그래. 우리 한비과 학생들 일단 처음에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표,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내신 분석, 그래서 내신 한비과에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은 동아리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이 창체라는 거, 동아리들 뭐 종류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주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 동아리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련 믿고 동아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 근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창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진로랑 연관되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자, 한번 분석해보자. 자,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는 자동봉진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봉사활동 뭐 내용만.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걸 잘해서 대학을 잘 가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학생부. 자, 학생부에는 일단 출결 사항 나와 있겠죠? 근데 출결이랑 학폭 같은 데서 문제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한 자동봉진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특이라는 게 있지. 세특은 과목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500자씩 기술해 주는 거야. 그 과목에서. 그러면 그 세특이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면 국영수사과에다가 그다음에 뭐 정보, 한국사 이런 거 하면 한 7과목 정도 될 거거든. 500자씩 7과목, 3,500자. 그래서 얘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이 있겠지. 성적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과목별로 성취도, 뭐 A라든가 B라든가, 그 다음 등급, 뭐 1등급이라든가 2등급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내용이 가장 작은 게 얘야. 표 하나로 나오니까.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얘가 1.5등급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평균, 고교학점제에서. 그래야 수도권 상위 대학 정도의 어떤 마지노선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거보다 점수가 낮게 되면은,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의미가 없어요. 거기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이런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일단은 성적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은 사실 양으로 보면 이 중에서 굉장히 일부의 미비야. 일부일 뿐이잖아, 그지? 근데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공부나 이런 것들 선생님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공부에 집중을 하고 등급을 올리는 게 우선인데, 그게 좀 자신이 없다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활동 위주의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적을 먼저 잘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그럼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이 이런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이런 A나 A 플러스 뭐 이런 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 A 플러스, 뭐 학업 태도 A, 뭐 이거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1000점 만점의 점수가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거지. 근데 나는 예체능 계열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반대는 아닌데 만약 예체능 계열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드러내긴 좀 어렵잖아. 그렇지? 동아리 활동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학업 성취도는 아니야. 이거 점수니까. 근데 이런 거는 드러낼 수 있겠죠. 탐구 능력. 그렇죠? 이런 것도 아니야. 점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드러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드러낼 수 있겠지. 어떤 장 같은 거는 하면은 무조건 좋죠. 리더십.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뭐 생명공학이라 그렇게 그럼 생명공학과 관련된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음. 이런 거는 아무 역량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냥 관심도 정도? 그리고 혹은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 진로 바뀌는 경우 되게 많거든.
뭐 예를 들어 나 지질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어서 지질학에 관심이 엄청 많고 지질학 위주로 막 엄청 써놨어. 그것도 부담이야, 나중에는. 역량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진로 희망이 드러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역량 위주로 써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하거나 어떤 특색 있는 경험,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발표가 됐든 그런 걸 경험이라 그렇게 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점수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줄게. 자, 이번에 동아리 활동에서 뭐 다 드러내면 좋지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내가 탐구력이 있는 학생이라는 거. 그러면은 A라는 실험을 설계를 하는데 실험 설계 과정에서부터 요인들을 되게 자세하게 한 거야. 자세하게 막, 요거는 좀 더 요인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준비를 잘했어. 근데 했더니, 실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 이게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을 교정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교정했더니 실험 결과가 좋게 나왔어. 이런 게 탐구력이 있는 거잖아. 그치?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힘. 그래서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써줬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플러스 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뭐 이런 거? 자, 협업과 소통 능력이 드러나고 싶어. 그러면은 같이 뭐 어울려서 협업해가지고 뭘 했음 이렇게 적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팀원들끼리 A, B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다른 아이디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조율해야 되겠지?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동아리 장이든 아니면 동아리 부원이든 우리 이거 둘 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 다 해보면서 중간에 해봤더니 A라는 안건보다는 B라는 안건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B로 의견이 좋아진 거를 좁혀진 거를 뭐 해가지고 뭘 했음. 이런 게 이런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동봉진, 세특에도 전부 다 이런 역량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선택에서 너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하지 말고 선택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훨씬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일단 첫 번째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교육과정 편성표랑 관련된 얘기인데 자, 교육과정 편성표는 전반적인 학습의 계획을 잡는 데 중요해요. 1학기 때는 이미 좀 늦었고 이제 여름방학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하겠지. 근데 보는 걸 알려줄게. 학교에서 이런 게 나눠지면은 그냥 막 버리지 말고 알고 있으라는 거야, 내용을. 자, 봐봐. 자, 위례한 비꼬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우고 2학기 때 독서를 배우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할 거 아니야, 국어? 이랬을 때 약간 문학 위주로 해주는 게 2학년 1학기 때 도움이 되겠지. 여름방학에는 독서 위주로 해주는 게 2학기에 도움이 되겠죠. 이 반대로 여기 독서하고 여기 문학하는 경우도 많아서 해주는 얘기야. 반대로 공부하는. 물론 겨울방학은 다 해야지.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하지만 문학에 초점을 맞춘다. 자, 이 수학 같은 경우 보면 2학년 2학기에 기하가 있어. 이공계생들. 이 기하 여기 할 수 있을까? 이거 3주밖에 안 되는데. 여름방학이. 여기서 봐놓으면 좋죠. 여기서 한번 봐놓고 여기서 한번 더 보면 더 좋지. 그치?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는다. 2학년이 되면 탐구 과목이 엄청 많아요. 이 빨간 거에서 텍사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4개 다 선택한다? 그럼 과학 4개 되는 거야. 이제 여긴 기하가 있으니까 뭐 3개, 과학은. 사회도 마찬가지. 4개, 3개 되는 거지. 거기다 수학까지 하고, 뭐 이공계, 문과생들은 국어나 영어를 하겠죠? 그럼 수학 3개에다가 이거 7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 겨울방학에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여름방학에도 물리화학 같은 걸 좀 봐놓으면 좋지. 이해했죠? 그리고 위례한빛고는 이제 성남에 있는 9개, 본시가지에 있는 9개 고등학교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게 위례 쪽에서도 붙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반드시 선행 계획을 잡고 공부를 충분히 해둬야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교육과정 편제표 얘기해서 해줄게요. 자, 2개 얘기했고, 세 번째,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수행평가는 이런 평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계획.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지필평가 60에 수행평가 40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 수행평가 40이지. 자, 중학교 생각하면 안 돼요. 수행평가는 감점 받으면 큰일 나. 니네가 고교학점제 2세대인데,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 수행평가가. 근데 원래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지침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너네 때는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거 잘해야 돼. 그러면 이거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얘기가 됐고,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수행평가 세부 기준, 평가 기준이라는 걸 줘, 학교에서. 혹은 니네가 다운받을 수 있어. 그럼 여기에 보면은 A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B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수행평가 평가 계획도 다, 수행평가 뭐 할지도 다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읽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 A를 받고 싶으면, 그지?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하기 전에 이 세부 기준부터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지 나중에 검토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수행평가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행평가는. 자, 수행평가는 아까 내가 이제 생기부 얘기를 했는데 생기부의 세특이라는 거,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500자씩 써주는 이 세특의 이 요리 재료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네를 알아야 써줄 거 아니야? 그 아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수행평가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너네 관심 있는 책 읽어가지고 뭘 해와라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써주는 거거든. 얘를 잘 써줘야 그래야 뭔가 좀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얘기해주면 수행평가에서도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그지? 여기서도 탐구를 잘 하고 탐구력을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볼게. 자, 국어야. 조선시대 문학을 배우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선시대 소설 같은 걸 하나 읽고 보고서를 내라 그랬어. 그럼 조선시대 소설을 읽고 보고서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자꾸 진로 연결시키지 말고 진로 드러나면 뭐 나쁘진 않지만 나 뭐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별 필요 없는 얘기고 역량이 드러나요. 역량.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칠게. 근데 이것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애들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하이탑의 친구들이 해야 될 거는 2차 계획을 2차 탐구 보고서를 계획을 해야 돼요. 수행평가 말단에 이제 결론 및 느낀 점을 할 때, 그래서 조선시대 문학에서는 현대 소설, 아니, 문학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사회상을 반영한 어떤 시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해 볼 계획이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얘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를 써줄 어떤 재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주제도 다양해질 수가 있지. 그럼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역량이 드러나게끔 하라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생기부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빛고에서 그치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저런 거 아무리 잘해봐야 점수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학 시험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위례한빛고에는 좀 선행 준비나 이런 게 잘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 그치만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니야. 선행 아무리 잘한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잘 들어봐요. 일단 위례한빛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균형감이 있어. 그렇게 쉽지도 않은 문제가. 그런데 이 등급 컷을 보면은 고교학점제 등급과 대부분 다 비슷한데 한 80점대 정도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될 거야. 학교 시험의 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8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1등급이 만들어질 거고 2등급은 70점이나 60점대 후반 65 여기에서 2등급이 만들어질 거야. 수학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도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점수고요.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도 여기 당연히 해볼 만한 점수예요. 고교학점제에선 등급 따기가 쉬워졌으니까 등급 구간이 넓어졌고 그치?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1.5등급이라 그랬으니까 1, 2등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세 가지 얘기야. 첫 번째는 일단 쉬운 문제
어느 학교든 1에서 8번 문제는 쉬워요. 위리암 피코도 마찬가지야. 여긴 쉬운 문제야. 자, 쉬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 성남에 있는 성남고라든가 성남여고, 여기에 유형 문제, 이 다음부터 이제 유형 문제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가 있겠죠, 변별력. 이게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이 세 개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일단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아껴야 뒤에 걸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빨리 풀어야겠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쉬운 문제를 니네가 공부할 때 있잖아. 와, 쉽다 이런 거. 에이스텍 공부하고 이럴 때. 그때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테스트 같은 거 볼 때도 앞에 문제는 좀 빨리 풀어야겠다. 근데 빨리만 풀면 안 되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숙련이 된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키워드야. 빨리 풀어야 된다. 쉬운 문제를. 자, 두 번째, 유형 문제. 이 유형 문제의 수준이 이 아까 얘기했던 성남의 다른 조금 더 쉬운 학교에 비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쉬운 학교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 생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 책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유형 문제를 풀다가 이제 학교 시험 준비한다고 좀 이제 이건 좀 수월한데 이렇게 잘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걔네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여기 나오든가. 이게 다 푸는 거야, 애들. 니네가 보면서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되게 어렵네? 위리암 비꼬는 되게 어렵네 정도까지? 이런 유형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럼 핵심은 이 유형들을 잘 풀어내는 건데, 얘네를 다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풀어내도 1등급 될 수 있을 것 같아. 심화 문제 안 풀어도. 그러면은 얘네를 잘하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을 좀 주면, 선생님 얘기해줬어, 이미. 얘가 핵심이야. 약간, 와, 어렵다. 이건 좀 되게 골치 아픈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걔를 오해도까지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 그게 내게 되면, 그러면 위대한 비꼬도 충분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유형 부분에서. 그리고 그게 돼야 시험 기간에 심화 문제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요거 꼭 지키세요. 세 번째. 심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변별력. 변별력 문제는 대부분 다 모의기출 변형이야. 어느 학교든.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능 공부. 그지? 그래서 이 상위권 친구들은 물론 학원에서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주겠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심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또 1시간 있으면 좋아요. 오답 1시간, 심화 1시간.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거는 짜투리 시간에 학교 같은 데서 해버리고 저녁 시간에는 정말 고민해보는 시간. 심화 문제를 공부할 때의 핵심은 심화 문제를 외우면 안 돼.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그냥 풀 수 있게 외워지는 이런 게 아니라 파고들어야 돼. 핵심을. 심화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알겠죠? 이게 말로 정성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고 어떤 액션 플랜은 심화 1시간을 공부하라는 건데 외우지 말고 생각해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켜줄 수 있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면 위대한 비꼬에 대해서. 자, 위대한 비꼬의 내신 난도나 이런 것들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경쟁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 대신에 장점은 여기서 준비를 잘하게 되면 수능 준비까지 잘 될 거고 생기부도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에 너무 뭐랄까 거기에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것보단 성적을 올리는 게 좋고요. 자동봉진이나 세특 쪽에서는 역량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럼 생기부 어느 정도 되겠지, 1학기 때. 그다음 고교과정 편제표는 여름방학 때 신경 쓰면 되고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도 선생님 역량에 맞춰야 된다 그랬고 2차 탐구까지 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그 평가 기준 읽고 해야 된다 그랬고. 그럼 걔도 준비가 되죠. 내신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해 줬죠. 오다5의 독시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1학기가 준비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리암 비커 친구들 선생님 응원하고
선생님 얘기한 대로 잘 지켜서 한번 잘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마무리할게. 화이팅!